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이 된 김도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요즘 제 상황이 너무 막막해서입니다. 평생 일용직으로 일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일을 못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도 고등학교까지만 나왔고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주로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단기 일자리를 찾아 일했어요. 그때는 젊고 힘도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노후를 준비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바빴거든요. 20대 중반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린 63살인데 식당에서 일하며 저와 함께 생계를 꾸려왔어요. 우리는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지금은 35살이 되어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지금은 과장 직책을 맡고 있어요. 월급은 세금 떼고 28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대학에 다닐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까지 했어요. 저도 주말 없이 일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으니 그 고생이 헛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는 월세 45만 원짜리 오래된 다가구 주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보증금은 500만 원이었는데 그나마도 모아둔 돈이 없어서 아들이 결혼할 때 도움을 주고 나니 보증금을 낮춰서 월세를 좀 더 내는 조건으로 살게 되었지요. 제가 건강할 때는 그래도 한 달에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어요. 주로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일당으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받았고 이사장님이라는 건설 일용직 구인 앱을 통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현장에 7시까지 도착해야 했기 때문에 항상 5시 반에는 집을 나섰어요. 현장에서는 주로 자재 나르기, 청소, 철거 작업 같은 힘쓰는 일을 했습니다. 저녁 5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씻고 저녁 먹고 바로 잠들곤 했어요. 아내는 동네 중국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는데 하루 8시간 일하고 월급으로 14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우리 둘이 버는 돈을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 45만 원, 공과금 15만 원, 식비 100만 원, 교통비와 통신비로 40만 원, 의료비로 20만 원 정도 썼어요. 남는 돈은 80만 원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갑자기 생기는 지출이나 명절 때 아들 가족에게 용돈 주는데 쓰다 보면 저축은 거의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작년 겨울부터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들면서 생기는 피로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뻣뻣하고 특히 무릎과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진통제를 먹고 파스를 붙이면서 계속 일했지만 점점 일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다가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왔어요. 그대로 주저앉아서 동료들이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나왔고 관절염도 꽤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게 더 이상 힘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치료를 받고 쉬어야 한다고요. 그날부터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을 못하니 수입이 끊겼어요. 아내 혼자 버는 140만 원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통증 때문에 매일 병원에 가야 했고 약값과 물리치료비로만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들었어요. 처음에는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들도 결혼하고 아이도 있어서 자기 가정을 꾸리기도 바쁜데 부모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3달 정도 지나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월세가 2달 밀렸고 병원비도 계속 나오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아들은 자기가 도울 테니 걱정 말라고 했지만 그 애도 신혼가정이라 여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월세 45만 원과 병원비 30만 원을 아들이 보태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아내는 일하는 시간을 늘려 주말에도 일했지만 그녀도 나이가 있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라는 이웃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주민센터를 찾아가 저희 상황을 설명하니 사회복지사분이 여러 가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요. 또 의료급여 신청도 도와주셨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짧아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주 적었지만
그래도 신청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국민연금에 간헐적으로 가입했던 기간을 모두 합쳐도 5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월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초연금도 신청했는데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월 3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신청들이 다 처리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긴급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사회복지사분은 또한 영구임대 아파트 신청도 권유하셨습니다.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영구임대 아파트는 대기자가 많아서 순서가 돌아오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단순 작업이나 재택 알바 같은 것을 찾아봤지만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데다 나이가 많다 보니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익숙하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감도 심해졌어요. 평생 일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내에게 짐이 되는 것 같고 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때로는 밤에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도움이 찾아왔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친구는 복지관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월 27만 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루 3시간만 일하면 되고 힘든 일이 아니라서 저같이 몸이 좋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복지관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복지관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공익형 활동을 소개해 주셨는데 동네 공원이나 놀이터를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프기는 하지만 천천히 하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월 30시간 활동하고 27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 무료 물리치료와 건강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바로 신청했고 다행히 빠르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활력을 찾아갔어요. 하루 3시간 일하는 것은 제 건강 상태로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었고 같이 일하는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우울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이 승인되어 생계급여로 월 40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국민연금 15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급여 27만 원, 생계급여 40만 원을 합치면 112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월급 140만 원과 합쳐 월 252만 원으로 생활하게 되었어요. 또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로 선정되어 병원비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입원비는 10%만 내면 되고 외래 진료비와 약값도 많이 줄어들어서 한 달에 의료비로 5만 원 정도만 쓰게 되었어요. 아직 영구임대 아파트는 기다리는 중이지만 주거급여로 월세의 일부를 지원받게 되어 월세 부담도 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복지 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일해온 사람이 이렇게 국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또 언젠가는 아내도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하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계속 의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런 고민을 하던 중 복지관에서 만난 또래분이 저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그분은 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주말에는 동네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주 12시간만 일하는데 월 48만 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경비실에서는 주로 앉아서 모니터를 보거나 택배를 정리하는 일이라 허리가 아픈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분이 일하는 아파트의 다른 동 경비 자리가 비었을 때 지원했어요. 면접에서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다행히 주말에만 일하는 보조 경비직이라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6시간씩 일하는 조건이었어요. 이렇게 주말에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는 진통제를 먹고 버텼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보다는 훨씬 수월했어요. 이제 제 수입은 노인 일자리 사업 27만 원, 아파트 경비 48만 원, 국민연금 15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총 120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월급 140만 원과 합치면 260만 원으로 생계급여는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스스로 벌어서 생활한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약 1년 정도 지난 후 드디어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기회가 왔습니다. 전용 면적 8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월세가 8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어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사 비용은 아들이 도와주었고 오래된 가구들은 버리고 중고 가구를 구해 새로운 집을 꾸몄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집이어서 아내도 무척 좋아했어요. 특히 난방비가 많이 절약되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중 저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법, 인터넷 검색, 유튜브 시청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강사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주셔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이 교육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유튜브에 많은 건강 운동 영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노인을 위한 관절 강화 운동이나 허리 디스크에 좋은 스트레칭 방법들이 많았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이런 영상을 보며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하기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시간을 늘릴 수 있었어요. 3개월 정도 지나자 허리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움직임이 편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꾸준한 운동과 관리가 효과를 보고 있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건강이 조금 나아지자 저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복지관 선생님과 상담하여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이는 공익형보다 활동 시간이 더 많고 급여도 높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동네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로 지원하여 합격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6일 일하고 월 60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어요. 학생들에게 급식을 나눠주고 설거지를 돕는 일이었는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가끔 허리가 아프기는 했지만 그래도 참을 만했어요. 이렇게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바꾸면서 제 수입은 60만 원으로 늘었고 주말 경비일 48만 원, 국민연금 15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쳐 총 153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월급까지 합치면 293만 원으로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월세와 관리비로 15만 원 정도만 내니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는 매달 5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3일간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이렇게 여행을 가니 정말 새로웠습니다. 바다도 보고 산책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들 가족이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손주가 벌써 6살이 되었는데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스트레칭을 따라하며 즐거워했어요. 아들은 저희가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며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복지관 선생님, 같은 처지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두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물론 아직도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나이가 더 들면 지금 하는 일도 계속하기 어려울 테고 건강 문제도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같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노후가 멀게만 느껴져서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되는데 시간은 정말 빨리 흐릅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꼭 미리미리 노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해두는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젊을 때 과로하며 몸을 혹사했는데 그것이 결국 지금의 건강 문제로 이어졌어요. 적절한 휴식과 운동이 정말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을 망설였지만 그것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으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찾아가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도 끝나고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 같은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